네, 안녕하세요. 한국 히말라얀 펀드 제17회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오늘 김기현 서울대 물리대 산학부 공학번이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내용은 2017년 코리안웨이 인도 원정대 인도 히마찰 프라데시 지역의 팝수라 등반을 했던 내용입니다. 2017년에 코리안웨이로 인도 원정대는 팝수라랑 다람수라를 두 개를 등반을 했는데요. 그 중에 김기현 님이 등반을 하신 팝수라 등반에 대해서 등반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화면 공유해 주시고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물리대 산학회 김기현입니다. 자료 띄우겠습니다. 네, 2017년도에 다녀왔던 코리안웨이 프로젝트 인도 원정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주장에서 두 개의 봉우리를 원정을 갔었는데 그중에 하나 다람수라는 때는 제가 베이스 캠프를 지키고 있어서 자세한 그 등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라서 팝수라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정 개요는 17년도에 이제 코리안웨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김창호 대장님이 그 전에 이제 1차 때 강가푸르나 다녀오시고 나서 그다음에 2차 코리안웨이 프로젝트가 인도로 이제 정해졌었고요. 그 인도에 있는 그 히마찰 프라데시주에 있는 쿨루 상군에 있는 다람수라랑 팝수라를 대상지로 정했습니다. 여기는 부산공업 대학에서 1990년대에 이제 한번 시도를 했었고 그 후로는 한국대에서는 시도를 한 적이 없었던 곳이고요. 그 중에 이제 등반 루트는 이제 그 다람수라랑 팝수라 산에서 이제 루트를 가지 않은 실루트를 개척하는 그런 루트로 를 목표로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 높이는 한 6,500m대의 두 개의 봉우리가 바로 맞은편에 있어가지고 같은 ABC 베이스 캠프를 같이 쓰고 이제 등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두 개가. 그리고 그 원정 기간은 꽤 길었는데요. 2017년 4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50일 정도 긴 기간이었습니다. 원정 대원은 저기 7명으로 이제 실제 등반하는 인원은 5명이었고요. 영상 앨범 산에서 촬영을 하는 그 방송 팀이 2명 같이 갔었습니다. 그 둘은 이제 저희가 베이스 캠프까지만 둘은 같이 가고 일정상 이제 항구로 돌아가고 나머지 영상은 대원들이 직접 등반을 하면서 촬영을 해서 그걸로 나중에 이제 방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등반 목적이나 의의는 그 코리안 웨이로 실루트를 개척하는 그런 개척 등반이고 도전 정신이나 탐험 정신을 구현하면서 그리고 조금 더 큰 목적이었다고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그 김찬우 대장님이 생각하셨던 거는 그 후배 산악인들을 양성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좀 더 또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최 주관은 이렇게 도와주셨었고요. 다음 넘어가서 그래서 원정 대원은 원정 대장으로 김창호 대장님이 대장을 맡으셨고 다음 등반 대장으로 여기 계시는 안치영 형이 이제 등반 대장 장비까지 이렇게 맡으셨고요. 그럼 제가 행정이랑 회계를 담당하고 그럼 여기는 또 부교정이 식량 기록 그리고 재훈이가 이제 수송 의료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원정을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큐팀에서는 지우철과 이상구 둘이 와서 이렇게 촬영을 같이 도와주고 우리 현지 베이스에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생활을 했던 그 정부 연락관 비젠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쿡이랑 키친보이 이렇게 3명 또 같이 계속 베이스 캠프에서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총 10명 정도로 이제 저희 전체 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이렇게 약 50일간의 일정이었는데 출국을 이제 인천에서 델리로 출국을 해서
거기서 이제 등반 준비를 델리에 체류하면서 뭐 구매할 거 조금 사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것들을 처리했습니다. IMF라고 해서 인디안 마운틴 페더레이션인가 예 거기 가서 이제 등반 브리핑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와서 현지 이동 준비를 좀 한 다음에 28일, 29일에 걸쳐 가지고 그 델리에서 한 18시간 정도 이렇게 버스를 타고 거의 한 24시간을 탄 것 같아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마날리라는 동네까지 갔는데, 뭐, 길도 안 좋거니와 이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밥 먹으러 내려왔다가 다시 타고 하긴 했는데, 운전사가 2명 타더라고요, 버스에. 그래서 교대로 24시간을 운전해서 거의 마날리까지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리고 마날리에서 이제 만디 토시 마을, 그 다음 이제 가까운 그 카라반이 시작되는 마을까지는 한 4~5시간 정도의 버스로 짐을 다 싣고 이렇게 이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5일차쯤 돼서 이제 상행 캐러밴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현지 포터들을 여기까지 토시 마을까지 불러서 여기서 짐을 다시 패킹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한, 그 포터가 한 4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예. 거의 한 명당 포터 한 7, 8명 가까이 썼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상행 캐러밴이 한 4일, 3일 정도 걸쳐서 이렇게, 하루에 한 1000m, 800m, 뭐, 1000m 정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400m 갔다가, 그 토시에서 400m 올리고 또 한 600, 700m 올리고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요 숫자가 잘못 적혀 있는데 4,200m가 저희가 베이스 캠프로 잡았던 곳이고요. 한 5, 600m 정도 올렸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적응하면서 갔는데 저는 사실 이때부터 3,800m부터 좀 고소가 와가지고 약간 힘들긴 했었습니다. 아예 이제 고산 등반 경험이 없었고 그래서 베이스까지 갔다가 고소가 너무 심해서 이제 지영이 형이 저를 데리고 다시 여기 3,800 정도까지 내려와서 하루 정도 쉬고 다시 올라가니까 다시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소에 저는 조금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 다른 분들은 다들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적응을 잘해서 그런지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베이스 설치를 하고 고소 적응을 하는 동안에 그 근처에 있는 5,500m 이상 되는 5,600m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는 미등봉을 2개 정도 이제 베이스 캠프 근처에 있는 미등봉을 또 등반을 했고요. 그 위에서 또 하룻밤 자고 다시 베이스 내려와서 자고 하면서 고소 수능 과정을 거쳤습니다.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적응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8일, 19일차쯤 돼서 대상지 정찰을 한번 다녔습니다. 그쪽 베이스 캠프 쿠타타치 4,200m 되는 그 베이스 캠프에서 저기 우리 대상지인 다람수라 팝수라까지 거리가 거의 한 하루 종일 걸어야 이제 갈 수 있는 정도 한 8시간, 9시간 정도 꾸준히 가야 갈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대상지 정찰을 하는데 이틀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 패스를 넘어서 그 대상지 밑에서 5,200m 되는 그쪽에서 텐트를 치고 하루 자면서 대상지 사진을 찍고 루트 망원 뭐 렌즈로 이렇게 또 촬영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루트로 올라갈지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정찰을 다녀왔었고요. 그리고 이틀 정도 하고 내려와서 다시 회복을 하고 휴식을 하면서 등반에 대한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뭐 노트북에 사진을 띄워놓고 어느 루트로 가면 좋을지 이런 거 의논도 하고 날씨가 좋은 날을 계속 기다리면서 휴식 기간을 가졌습니다. 요때에 눈이 조금 왔던 것 같아요. 눈이 계속 와서 이제 그런 타이밍을 잘 못 잡고 있다가 이게 출발을 5월 20일쯤에 다람사라 쪽 출발을 했는데 그때 날씨가 조금 많이 안 좋아서 그쪽에서 좀 오랫동안 체류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베이스를 지키면서 망원경으로 이제 뭐 교신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다람수라에 대한 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람수라 등반을 무사히 다 마치고 나서 또 휴식기를 한 5일 정도 회복하고 기상 날씨를 또 대기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5월 31일에 탑수라 남벽을 등반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정도 걸려서 등반을 했고요. 그 등반에 대한 내용은 제가 그 영상으로 조금 그때 촬영했던 걸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행 캐러밴은 요거 다 끝나고 나서 6월부터 이제 부산에서 많이들 오셨는데 그 베이스 캠프 방문하신 그 트레킹 팀하고 합류를 해서 이제 뭐 축하도 받고 같이 이제 하행 캐러밴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해서 마날리까지 내려왔었고 여기서부터 의 일정은 뭐 그 트레킹 팀이랑은 따로 거기는 이제 관광 뭐 델리 쪽 가서 관광을 하시고 저희는 그 창호 형이 이제 이끄셔가지고 히마찰 프라데시 주에 지금 잘 가보지 못할 만한 곳들을 또 뭐 지프를 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걸쳐 3일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칼파라는 지역에도 갔었고요. 그다음 심나에도 하루 묵었었고 근처에 있는 유적절이나 뭐 이런 유적지도 방문하고 박물관, 미술관 같은 것도 한 번씩 들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IMF로 돌아와서 그 브리핑을 하고 귀국을 했었습니다. 이 전체 일정이고요. 그래서 지도는 아마 잘은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그 인도 여기 왼쪽 밑에 쪽에가 이제 왼쪽 아래쪽이 쭉 한참 내려가야 이제 델리 쪽이고요. 델리에서 쭉 올라와서 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레이저가 혹시 보이시나요? 펜으로. 네, 여기가 이제 마날리라는 곳인데 델리에서 여기까지 한 18시간 동안 하루 종일 차 타고 들어와서 여기서 며칠 묵으면서 준비를 하고 마날리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쿨루라는 마을이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서 마니카란 이렇게 지나서 어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요 근처가 이제 토시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서 어 우리 대상지가 여기 합수라 다람수라가 이쪽에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마날리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데가 한 4시간 정도 걸렸고 여기서 이 베이스까지 가는 데가 한 3일 정도 카라반을 해서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훈련 사진인데요. 그 준비를 하면서 사실 뭐 준비 기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한 1월 그 대원 최종 선발까지 좀 그 뭐 변동이 좀 있었어 가지고 1월부터 4월까지 한 8번 정도의 훈련을 같이 하는 훈련들은 이렇게 하고 따로 체력 단련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 훈련을 통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팀워크를 맞춰보는 게 한 8번 정도 이렇게 빙벽도 하고 뭐 설악산도 가고 리치 가서 뭐그 뭐죠 믹스 클라이밍도 하고 하면서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드릴 텐데요. 일단 사진에서 잠깐 보시면은 여기 밑에가 어드밴스드 베이스 캠프로 썼던 5,200m 정도 되는 곳이고요. 여기 벽 밑에 이렇게 쳤었는데 그 다람수라 끝나고 다시 이제 갔을 때 눈에 한번 또 파묻혀가지고 뭐 한번 텐트를 재정비하고 하긴 했었는데 여기서 날씨가 안 좋아서 일단 하루를 묵었었고요. 그래서 1, 2로 적혀 있는 게 하루를 묵어서 그 다음날 기다렸다가 이제 올라가서 1, 2로 적혀 있고 이렇게 하루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는 그 거의 다 이제 눈 지역이라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한 요 정도부터 한 요 정도까지 한 4피치 정도 되는 구간이 완전 벽 구간인데 벽이 이제 아래쪽으로 많이 누워 있어가지고 그런 조금 등반이 약간 어려웠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지나서는 또 다시 설상 지역이 나와서 여기는 또 크게 어렵지는 않게 요 캠프3까지 가서 여기서 자고 그 다음날도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날씨가 그 다음부터는 좋았어가지고요. 정상 찍고 이 뒤쪽으로 이렇게 하강을 하는데 하산할 때 한 하강을 한 한 세네 번 정도 이렇게 하강을 한 것 같습니다. 로프 해서 스노볼라드도 하고 아바란코프도 쓰고 바위의 틈에다가 또 확보를 슬링으로 이제 해서 하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강을 해서 여기 밑에서 하룻밤을 더 자고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여기서 하루를 더 자고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도 들리나요? 영상? 네, 나와요. 아, 네네. 그 저희가 이제 4일인데 여기가 이제 밑에서 봤을 때 벽이고요.
장비는 이걸 보고 얘기하는데 되게 간소하게 좀 경량화를 많이 해서 가볍게 이렇게 최대한 최소한 줄여서 무게를 많이 줄여서 이렇게 가져갔었습니다. 네. 이 정도 장비로 이렇게 챙겨갔었고요. 베이스에서 출발하는데 저 강아지들이 계속 따라와가지고 쟤들이 거의 한 5천 한 600m, 700m까지 따라왔었습니다. 근데 벽 구간에서 쟤들이 못 올라와서 수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600m인데 날씨가 안 좋아서 하루 자고 하루 종일 놀았는데. (6월 2일) 5시 30분 수라 남벽 공간 출발합니다. 여기도 강아지가 보이는데 제가 벽 구간 밑에까지 따라왔었습니다. 확보를 해주게 스크류 쓰고 바일로도 확보를 하고 다양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눈이 많아졌습니다. 다섯 번째 빛이 동반 중 세하게 보입니다. 마지막 빛이 세라 기억하는 하겠습니다. 유효선을 6시 반 석두라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중앙을 향해 여기 다람쥐가 그리고 수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조금 추가 설명을 더 드리자면,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알파인 스타일이라 그래서, 뭐 최소한의 장비랑 식량을 직접 짊어지고, 뭐 포터나 산소통 없이 이렇게 좀 단시간에 등반하는 방식을 알파인 스타일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등반을 했었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조금 느꼈던 점을 좀 추가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는 가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주마만 치게 될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갈 때까지도 사실 몰랐거든요. 이런 히말라야 원정이 처음이고 고산 등반도 처음이고 그래서 가면 그래도 뭐 잠깐이라도 이렇게 제가 등반을 좀 이제 등반 실력이 없지만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갔더니 뭐 그럴 틈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렇게 대장님이 다 빠르게 리딩을 하시고 저희는 빨리 또 주마로 이렇게 빨리 올라가야 이제 그 다음 진행이 되니까 뭐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데 갔더니 약간 그렇게 해서 약간은 뭐랄까 개인적으로는 약간 실망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뭐 여건 자체가 원래 그런 방식인 거긴 하지만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어, 네.
네, 그렇게 많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았는데 고소 때문에 저는 약간 힘든 점이 약간 있었고요. 그래서 등반에 대한 거는 이제 영상으로 대충 이제 설명이 조금 되셨으리라 생각은 하고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그래서 사실 뭐 등반에 대해서 제가 뭐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크게 이제 더 많은 등반을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나 도움을 많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갔다 와서 원정을 다녀와서 좀 느꼈던 거 위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게 좀 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런 등반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같이 갔던 그 사람들과의 그런 것들. 그 대장님도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갈 때 우리가 등반을 성공하고 산을 무사히 뭐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반 잘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이렇게 같이 형 동생으로 잘 지내면서 그렇게 하는 게 또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게 마음에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준비하면서도 좀 마음이 좀 그렇긴 했는데요. 그래서 너무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 고프로를 찍었는데 너무 다 사이가 좋아 보이게 이렇게 찍혀 있죠. 거의 사이가 좋았습니다. 뭐 다툰 적도 크게 없는 것 같고 형들이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즐겁게 잘 지냈었고요. 약간 제가 느꼈던 거는 창호 형이랑 치영이 형이 약간 아버지 어머니처럼 거의 뭐 저희가 뭐 아무리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뭐 다 이렇게 부드럽게 또 다 넘어가 주시고 또 좋게 다 말씀해 주시고 잘 챙겨 주셔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혼자 경험이 없었고 같이 갔던 동생들 교정이나 재훈이도 다들 경험이 조금 저보다는 많아서 동생들이 오히려 또 저를 또 챙겨줘가지고 저만 되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사진들이나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원정 다녀와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서 겪었던 것 중에 좀 어려웠던 거는 사실 뭐 그런 사람들이 워낙 다 좋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50일 동안 이렇게 산에서 또 베이스에서 한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아무런 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뭔가 서로 아쉬운 것도 있고 뭐 다 사람이 그리운 것도 있고 뭐 그런 마음에 저 힘든 고독한 뭐 그런 것들 또 뭐 여기 한국에 있을 때는 많이 못 느껴봤던 것들이니까 그런 거 심리적인 어려움 원정을 가서 심리적인 어려움 당연히 있었고요. 그럼 고소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약간 그 창호 형한테 듣기로는 이게 유전적으로 좀 결정이 되는 부분이 많고 훈련이나 뭐 트레이닝을 통해서 나아지는 거는 조금 적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000m에서 일단 베이스에서 고소가 왔었고 5,000m 올라갔을 때 또 좀 힘들었고요. 6,000m 가서도 또 힘들었고 거의 계속 1,000m씩 올라갈 때마다 계속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데날리라는 곳 원정 갔을 때도 한 4,000m 정도에서 고소가 또 왔었고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그 오는 그 높이가 조금 뭐 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던데 하여튼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고소 때문인데 고소 때문에 이제 밥을 잘 못 먹고 잠을 잘 못 자는 게 좀 컸습니다. 그 올라갈 때 벽에서 벽이죠. 벽에서 잘 때는 거의 뭐 침낭도 두꺼운 거 안 가지고 가고 얇은 거 700, 800짜리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자고 이러니까 너무 추웠었는데 또 잠도 못 자고 춥고 이래서 피곤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긴장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올라갈 때는 그래도 겁이 많이 나니까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갔는데 하산할 때 거의 약간 체력이 방전돼 가지고 엄청 저는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많이 기다려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나고요. 밥은 저는 좀 잘 먹었습니다. 뭐 가리지 않고 잘 먹어서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찍었던 제가 사진을 또 워낙 좋아하고 그래서 그 뭐 베이스 캠프에서 사진을 찍고 촬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은 전부 다 저희 대원들이 다 찍었던 영상들이고 사진들이고 등반을 하면서 계속 그 카메라를 챙겨서 찍었던 거거든요. 똑딱이 카메라를. 그 대원들마다의 카메라를 로 찍었던 것들을 다 수합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인데 아무튼 그런 영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진이나 영상을 조금 더 제가 잘 다듬어서 나중에 울주 세계사학여제나 출품을 한번 해보고 싶은 지금 또 계속 미뤄놨는데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들 여기가 이제 제 배경에 PPT 배경에서 계속 보이는 사진이 베이스에서 그냥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텐트 문 바로 열면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했는데 별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때 찍었던 사진으로 사실 전체 사진 공모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하는 공모전에서 수상도 하고 되게 기쁘고 의미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사실 뭐 베이스에서 배터리가 없으니까 그 발전기를 돌리고 전기를 쓰는 거에 대한 눈치를 엄청 보긴 했었는데 그래도 좋은 사진들도 많이 찍고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뭐 이 팝소라 등반에 대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등반에 대해서 사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원정은 하고의 성격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포터들을 처음에 많이 쓰고 가는 것도 그렇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좀 그랬고 등반을 하면서도 제가 뭐 좀 자유 등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제가 직접 등반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주마로만 올라가는 그런 거에 대한 흥미는 크게는 못 느꼈던 것,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의 등반은 그냥 좀 더 더 소규모로 이렇게 컴팩트하게 하면서도 이제 자력으로 뭐 짐을 몇 번씩 갖다 나르더라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등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